혹시 별명 아세요? 하마라고 들었어요. 예, 하마. 네. 그래서 뭐 사람들이 하마 이렇게 생긴 게 일단 약간 하마가 연상되잖아요. 그런데다가 피부 색깔이 검고 그리고 이게 좀 얼굴이 이렇게 피부가 좋은 편이 아니어서 울퉁불퉁하고 이래서 덩치는 이제 또 하마처럼 약간 있는 편이고 그리고 말투나 이런 게 상당히 좀 투박한 말투여서 사람들이 되게 좀 무서워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아주 썩 융화가 잘 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좀 결정사항을 좀 절대화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상대방의 처지나 조건이나 감정이나 뭐 이런 거를 잘 고려해서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무 자르듯이 이 대화를 하는 스타일이니까 상대방들이 되게 좀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어요. 말이 이렇게 약간 투박한 사람들이 되게 여려요. 정도 많고 어떻게 보면 눈물도 많고 분노도 많고 그리고 자기의 그러한 솔직한 감정들이 상대방한테 왜 전달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또 그 뭐 고치려고 노력은 하지만 또 잘 고쳐지는 건 쉽지 않고 뭐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경기도 차원에서 이제 건설노조를 조직하는 이제 그러한 과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벽에 건설 현장 나가고 그리고 이제 퇴근하고 나서 이제 조합원들과 함께 교육사업 진행하고 그리고 당시 그것과 함께 광주 일하는 사람들이 회장도 같이 함께 역임한 거로 내가 알고 있어요. 우리 건설 일이 육체적으로 녹록치 않은 사실 중노동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녹초가 되는 몸을 끌고 그리고서 이제 대부분 당시에 이제 지역 노동운동 단체 일이라고 하는 게 방금 얘기했다시피 상담 또는 교육 이걸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담을 하려면 그 내용도 알아야 할 것이고 또 교육을 하려면 각종 교육하는 것 외에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투자되는 시간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게 만만치 않았을 텐데 그런 일정을 다 소화한 거죠. 말하자면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힘을 다 발휘하면서 그 당시 광주 지역 우리 건설노조뿐만 아니라 광주 지역 노동운동을 이제 책임지려고 했던 지금 경기도 광주 지역에서 보면 노동운동이 1세대죠. 그 경기도 노조 건설노조 운동에 있어서도 1세대지 뭐. IMF 터지고 나서는 그리고 건설업에 종사했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다 잃은 상황이어서 한번 건설 일용노조를 만들어서 사업을 해보자라고 해서 경기도에 이제 가능한 지역들에서 이제 건설 일용노조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광주는 우리 조현식 열사가 이제 주체를 맡아서 이제 노조를 했고 그래서 뭐 새벽에 나가서 명함도 뿌려보고 뭐 공사 현장에 가서 뭐 명함도 뿌려보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쉽지가 않았는데 하여튼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그런 건설 노동자들이 주로 많이 이제 산에서 숙각국이라고 하는 노동을 하는 임시적으로 하는 거죠. 건설 현장을 못 가니까 생계를 위해서 이제 공공근로 성격의 그래서 여기 공간에서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 건설 노조가 산림조합으로부터 아예 그 사업을 받은 거 위탁을 받게 되는 과정이 된 거죠. 근데 모집을 했는데 모집이 너무나 잘 되죠. 왜냐하면 일거리를 준다니까.
일 나가려면 노조에 가입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노조에 이제 가입한 그 당시에는 하여튼 이렇게 수기로 적고 또 파일로 갖고 있고 그 명부 하나하나가 그냥 누가 뭐 몇 장 몇씩 갖다 준 게 아니고 다 노조를 사무실을 방문해서 본인 이름으로 일을 나가겠다고 이렇게 쓴 조합원 명부기 때문에 아마 그 애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것이 없어졌을 경우에 이 사람들한테 일자리가 제공이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뭐 책임감 이런 것들이 저는 뭐 그 상황에서 불길 속으로 들어갈 어떤 가장 큰 동기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뭐 전화로 받았죠. 네, 받았고 한숨이 나온 거고 성질을 아니까 나도 앞뒤 안 가리지. 그래서 그때 이제 광주 시내 장례식 때 쭉 행진하면서 많이 울었죠. 진짜 진심으로 많이 울었죠 모두가. 그 젊은 나이에 그리고 얼마나 황당해요. 왜 저 명단에 명부가 다시 만드는데. 근데 그런 거 안 가리는 추모제라는 걸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잖아요. 왜 죽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생각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건설 노동자들 옛날에 했잖아요. 빨간 날 못 놀았잖아요. 그런 날이 더 힘들었어요. 5월 어린이날, 뭐 어버이날, 크리스마스. 일하는 사람들 그날도 일하는 사람 많고 일할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는 그날도 투쟁을 해야 되고 하여튼 그때 우리한테 준 그 메시지는 어쨌든 그래서 추모제라는 걸 또 그 마음들을 잊지 말자고 지키는 게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일이 1년 중에 되고 있어요. 조직 정신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조직과 동지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 건설노조가 최근에 공안 탄압을 받았고 공안 탄압 때문에 사실은 많은 조합원들이 노조를 이탈하고 또 일부 간부들이 노조를 이탈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간부들과 얘기하면서 이탈하는 간부들이 조직과 동지, 우리 건설노조 그리고 함께 해왔던 우리 동지들에 대한 믿음, 신뢰 결국 이런 것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남아있는 동지들. 저는 이제 공안 탄압 과정을 겪으면서 오히려 성과적으로 저는 생각하는 게 있다면 대다수의 간부들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싸우고 함께 뭉쳐 있거든요. 우리 경기도건설지부만 해도 지금 투쟁하고 있는 대부분의 간부들이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또는 이제 실업급여 기간까지 끝나가지고 아예 수입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또 동지들을 믿고 함께 투쟁하고 함께 싸우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동지들이 우리 옆에 있다는 게 엄청난 저희 성과고 저는 이런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조현식 동지의 정신이라는 게 결국 그게 아닐까.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는 이미 자기 목숨이 결국 끊어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조직과 동지를 믿는다고 하는 자기 인생의 총알을 그렇게 한 것인데 저는 그게 조현식 동지의 정신이라고 지금 공안 탄압을 맡고 있는 우리들도 그런 조현식 동지의 정신 그게 있기 때문에 여전히 노동조합을 지키고 있고 함께 싸우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현식 정신은 계속 우리 건설 노동자들 속에 살아있고 건설 노동자들이 탄압을 받는 한은 항상 조직과 동지를 중심으로 해서 싸워나가는 게 건설 노동자의 정신이기도 하고
우리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혜식 동지가 돌아가신 날이 12월 28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혜식 동지 추모제를 항상 24일 또는 25일 날 하게 되는데요. 성탄절 분위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들떠있기도 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혜식 동지 추모제는 우리들에게는 지난 1년의 과정을 잘 평가하고 또 내년을 잘 준비하기 위한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우리 건설 노조 간부들이 싸우고 있고 투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되새기게 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추모제 함께 하지 못하시더라도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동지들 생각하면서 조혜식 동지 잊지 마시고요. 양해동 열사 잊지 마시고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는 마음 같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